제가 가야금을 따라서 살아온 인생입니다. 우리가 과시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예술은 보여줄 수가 있고 들려줄 수가 있고 아름답고 하니까 어디 가나 큰 반응을, 좋은 반응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저는 니시나리구라는 서쪽이었어요. 근데 거기도 아주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그런 동네였죠. 이끄노구 못지않게 약간 동포들이 많이 사는 동네였던 것 같아요. 저 부모님은 부지런하신 분이셨죠. 그래서 아버지도 어머니도 이제 우리 교육을 못 받으셨어요. 일본 학교를 다녔고, 그러니까 우리말도 못 하시고, 지금 어머님은 지금도 우리말을 잘 못 하시는데, 아버지는 독학으로 우리말을 공부하셨고, 그 와중에 애들은 그런 민족 교육을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조선학교로 저희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말을 공부하셨고, 조촌령의 쪽에 그런 교육을 아주 지지하고 열심히 일하고 하는 그런 부지런하신 부모님이신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있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는 왜냐면 근처, 그러니까 집 앞에이거나 옆이거나 이웃에 사는 그런 친구들은 다 일본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어리니까 조선 사람이 뭐고 그런 거는 몰랐죠. 그러니까 그냥 같이 놀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점점 커가니까 이내가 조선 사람이라는 건데 뭔가 다르구나 라고 그들이 알기 시작한 순간에 완전 단절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유치원부터 조선학교 유치원을 다녔기 때문에 유치원 갔을 때 순간부터 이제까지 아버지 어머니를 일본말로 부르고 있었던 게 오늘부터는 아버지 어머니라고 불러야 된다 이렇게 해서 딱 바뀌고 내가 일본 사람이 아니고 다른 나라 조선 사람이겠구나라는 거를 느꼈던 어릴 나이에 그걸 느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미 조금 다르다, 일본 사람이랑 다른 사람들이다라는 거를 인식했던 것 같아요. 학교에 가야금이 있었어요. 가야금부라는 게 있어가지고 저희 이제 4학년부터 그런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언니들 선배들이 가야금 치면서 노래 부르고 예술 발표 모임이라고 있는데요. 1년에 한 번 학교에서 학생들이 다 예술 발표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 가야금 변찬 노래 하는 걸 보고 되게 신기하잖아요. 일본에 없는 악기니까 이거 조금 남들이 안 하는 거니까 할만하다 해서 그걸 시작했던 거죠. 우리가 조선학교에서 과시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술은 보여줄 수가 있고 들려줄 수가 있고 공부는 아예 내용도 다르고 비교가 안 되는 부분이어가지고 특히 예체능을 다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북한에서 그전에 악기도 보내주시고 교과서도 보내주고 그런 혜택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나이 때쯤에 제일 동포 안에서 그렇게 예술을 하는 친구들을 이제 오디션을 해서 뽑아서 평양음악무용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그래서 저도 오디션을 보고 합격을 해서 방학 때에 한 달 동안 평양에 가서 거기서 이제 수업을 받고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 해에 또 가서 하는 거를 4년 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은 거죠. 니가타현에 항구에서 출발을 해요. 근데 거기에서 그러니까 저희는 오사카에서 니가타까지 이동하고 거기서 배를 타게 되고 2박 3일 지내고
이제 원상항에 도착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입국 절차 뭐 특별히 없지만 거기서 원산에서 버스 타고 평양까지 이동하게 돼요. 백두산도 가봤고 묘향산, 금강산 뭐 관광하는 거는 다 갔고요. 평양 시내에서도 구경하는 거는 많이 가봤던 것 같아요. 아름다웠죠. 공원처럼 그때는 뭐 지금은 모르지만 그때는 높은 건물도 많이 없었고 차도 많이 안 다니기 때문에 아주 아름다운 공원 같은 도시였습니다. 조선대학교를 졸업할 때는 그 배정을 받아요. 너는 어디 학교에 선생님이 되라, 너는 여기서 남아서 공부해라, 너는 어디 가라, 이렇게 배정을 받게 되는데 그때 제가 금강산 가극단에 가라고 배정을 받아서 따로 오디션은 없었어요. 그때 하더라도 100명 넘는 그런 큰 단체였어요. 무대부, 그리고 연출부, 뭐 기악부, 성악부, 무용부 이렇게 대극장에서 하는 노래와 무용과 오케스트라가 있는 그런 종합의 그런 공연 형태였고요. 그 신기하게 관객들은 어디 가나 꽉 찼고 그 일본 사람들이 반수 이상 많았어요. 금강산 가극단의 예술의 뭐랄까 방침이랄까 그거는 조선과 북한과 일본의 친선 관계를 잘 하자 이게 그거였기 때문에 공연 안에 엄청 그런 사상적인 거는 별로 없었어요. 아름답고 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엄청 좋아했고 어디 가나 큰 반응을 좋은 반응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가야금을 따라서 뭐 살아온 인생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갔고 그 다음에 북한에 가서 금강산 가극단에서 활동하게 되었고, 근데 일본에 있다 보니까 그 남한의 음악을 전통 음악을 듣는 기회가 있잖아요. 들으면서 내가 알고 있는 음악이랑 조금 형식이 다르다. 근데 비슷한데 뭐가 다르지? 내가 이걸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우리나라 거를 배우자면 우리나라를 가야 된다. 이거는 그게 답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북한은 가봤으니까 한국에 가야 된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는데,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거는 쉬운데 과연 그게 맞을까라는 자문자답을 하면서 10년 동안 고민을 길었어요. 길어서 이 이상 나이 들면 이제 공부 못하겠다 하는 시점에 결심해서 한국에 2005년도에 왔어요. 근본적으로는 일본 사회에서 그 아이들을 많이 안 낳고 자식들이 없어지니까 점점 줄어든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사는 게 힘들어져서 힘이 없어졌다. 동포들이 그 일본에서 살려면 무조건 돈이에요. 왜냐면 아무 권리도 없고, 그러니까 돈밖에 이게 뭔가를 유지할 그게 없는데, 이제 일본이 알다시피 버블이 터지고 나서 모든 사회에서 힘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 조금 이렇게 나비 효과가 돼서 안 좋게 점점 줄어들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라는 그런 생각을 품게 된 또 젊은 친구들이 생각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조선 그쪽을 유지하는 게 불편해요. 해외를 못 나가고 아무것도 뭐 없으니까. 그러면 일본 회사에 그 취직도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바꾸게 된다. 그리고 바꾸고 또 일본 사회에 취직하려면 일본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조선학교를 안 가게 된다. 그래서 점점 이제 소멸돼가는 그런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절대적으로 여기서 제가 그 어깨 나란히 할 수 없구나 라는 거는 정말 현실적으로 그거는 느끼고 있어요. 그거는
세상이 달라지고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지지 않는 이상 좀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그 남북의 문제 아니라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인류의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